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선시대 41번부터 또 60번까지 또 힘차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41번부터 60번까지 준비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 질문 밴드, 제 질문 밴드 있죠? 그 질문 밴드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많이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질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많이 괴롭혀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4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 근대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 고려시대에는 귀족이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양을 시키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족은 귀양을 보내는데 평민들은 귀양 보내요, 안 보내요? 아니죠. 이 귀양은 귀족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층들에 해당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자, 2번. 조선시대 강상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되었지만 범인에 한정하여 처벌하였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상죄가 뭐라는 거죠? 강상죄? 강상죄가 뭐죠? 여러분들 이 강상죄라는 게 유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효 불효를 하는 사람들 엄히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데 특히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상할의 질서, 그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아주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범인 안에서가 아니라 연좌법, 그래서 가족들까지 모두 처벌을 하고요. 심지어 그 여기서 발생했던 이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에 군현이 있으면 이 군현이 강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관리 같은 경우에는 파직되기도 합니다. 아주 무섭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옳지 않고, 3번 신라의 골품제도는 가족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백제 관리는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 3배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42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비춘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본시 모두 사대부였는데 또는 의료직에 들어가서 또는 통역직에 들어가 그 역할을 7에서 8대나 10여 대로, 그러니까 대대로 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중촌의 오래된 집안이라고 불렀다. 문장과 대대로 쌓아 내려오는 미덕은 비록 사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유명한 재상, 지체높고 번창한 집안 외에 이들보다 나은 자는 없다. 비록 나라의 법전에 금지한 바가 없으나 자연히 명예롭고 좋은 관직으로서의 진출은 막히거나 걸려 수백 년 원한이 쌓여 펴지 못한 한이 있고 이를 호소할 기약조차 없으니 이는 무슨 죄악이며 무슨 업보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여기 딱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직역을 세습한다는 얘기죠. 직역을 세습합니다. 직역을 세습하고요. 여기 쭉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 그렇지. 문장과 대대로 쌓아내려는 내력은 어디에 비할 수가 없대요? 사대부에 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양반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중인들이다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중인들. 자, 기억. 이들도 문과의 생원진사에 응시할 수 있었다. 문과의 생원진사에 응시할 수 있었다. 니은 조선 후기에는 시사를 조직하여 문예활동을 하였다. 네. 그 다음에 디귿 정족 때 이덕무, 박제가 등이 규장과 검서관으로 기용되어 활용하였다. 요 사람들은 뭐예요? 서얼이죠, 서얼. 네, 서얼입니다. 서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연합상서운동이 성공하여 명예롭고 좋은 관직 청요직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것도 서얼이죠. 네, 서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인이니까 기억과 니은이죠.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인데 이게 잠깐 우리가 뒤에 있는 정답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또 오리가 났나라는 느낌이 갑자기 팍 드는 41번에 1번.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43번.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1. 서울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화되었다. 18세기 이후 이 서울에 대한 차별이 점차 완화되고 있죠. 2번 공로비는 산업비보다 더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를 받았다. 산업비가 더 심하잖아요, 그죠? 3번 일반 서민 중에서도 부를 축적하여 지주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4번 여자의 지위가 상승하여 딸도 아들처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여자의 지위는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4번.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우리 조정에 심우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교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졌으니,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들이 재주가 없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법을 만들고자 한대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조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조가. 자, 이 법은 여러분들 딱 느낌 오십니다. 무슨 법이죠? 경국대전이죠. 그죠? 조선의 기본 통치법전 경국대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조에서부터 성종대까지. 예. 자, 1번. 국가통치규범을 확립한 경국대전이다. 그렇습니다. 국가행사에 사용될 규범서인 국조오리 아니고요. 후대의 모범이 될 만한 역대 국왕의 행정을 기록한 국조보감 아니고요. 효자충신, 연려 등의 사례를 뽑아서 만든 백성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법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경국대전. 네. 자, 그 다음에 45번. 다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남측은이 많은 군마를 일구고 산 아래로 접근하며 한 명도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 적의 모사꾼 서림이 산에서 내려와 항복하였다. 군사를 몰아 숲을 샅샅이 뒤지며 올라가니 여러 적이 다 항복하되 대여섯 명이 꺽정을 따름으로 서림을 시켜 유인하여 다 죽였다. 꺽정을 따름으로. 임꺽정이잖아요, 그죠? 예. 임꺽정. 그 다음에 홍경래는 괴수요 우군직은 참모였으니, 여기 홍경래 딱 나옵니다. 홍경래는, 그죠? 산호 만적은 만적, 최충원의 노비인 만적. 네, 그렇습니다. 임꺽정, 명종 때에 활약했던. 네. 자, 그럼 볼까요? 1. 진주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농민항쟁이었다. 자, 이거는 임술농민봉기죠? 임술농민봉기 어디죠? 여기다 봅시다. 임술농민봉기. 그죠? 진주밀란이라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1862년 철종 때에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 2번 지배층의 수탈과 서북민 차별 봉기 원인이었다. 홍경래에는 이건 맞다. 이건 맞죠? 자, 3번 천주교의 평등사상을 배경으로 했다. 만적의 난이? 아니죠. 전혀 관계없어요. 가나다 순서대로 발생하였다. 가나다 순서대로 아니죠. 다가나 순서.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자, 그 다음에 46번.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좌의정 박세채가 상소를 올려 해서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일 때는 부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신이 이 고장을 왕래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는데 다른 여러 도에서 실시하는 가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개 그 법의 기호는 율곡이에서 느낌 딱 와야 돼.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인데 그 동안에 선해청을 두었으며 먼저 관동, 강원도죠. 그 다음에 경기에서 시행했는데 명칭은 달랐지만 실속은 같았습니다. 그 뒤에 호남과 영남에서도 시행하였으니 백성들이 모두 신라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곡이, 선해청, 이 법은 바로 무엇이냐? 대동법이다. 또 이런다. 대동법이다. 대동법. 네, 대동법.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1. 지주에게서 결작을 부담시켰다. 결작. 부족분을 결작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나 지주에게 내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균역법이죠. 이거는 1번은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그죠? 결당 2말씩 내게 했습니다. 2. 전세를 1개월당 4도로 고정시켰다. 네, 고정시켰어요. 영원히 정해버렸다. 영원히 정했어. 그래서 영정법. 3번 연분구등법에 의해 세금 액수를 조하했다. 이건 세종 때 실시됐던 공법이고 4번 곡물 대신에 쌀, 삼배 등을 납부하게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7번 기억리에 들어갈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붕당. 김효은이 알성과거의 장원으로 합격하여 이조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문정왕후, 그러니까 이게 중종비의 저기죠, 오라버니죠,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춘경이 장원급제하여 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은이 반대했다. 이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여 붕당이 형성되었다.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기억이 형성되고 김효은을 지지하는 기성사림을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붕당을 얘기하는 거죠. 붕당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이게 붕당이 뭐 때문에 맨 처음에 생겨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조전랑 때문에 생겨났는데, 전랑직 이것 때문에 생겨났는데, 맨 처음에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김효원, 심의겸,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심의겸이 뭐예요? 시옷이죠. 서림 시옷이죠. 이 서인이 이제 심의겸, 동인이 이제 김효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네,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잘 안 써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잘 안 써져. 자, 그렇다면 1. 기억은 이왕조식 서경덕의 문인이 가담하였다. 이왕조식, 기억이 이제 서인이잖아요. 맞나요? 심의겸, 기억이 서인이죠. 서인이 이황조식 서경덕의 문인이, 이건 동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정열이 모범 사건을 계기로 분열하였다. 니은, 동인은 정열이 모범 사건. 그렇습니다. 이 동인 같은 경우에는 정열이 모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정철, 송강정철, 이것도 알아두세요. 송강정철을 처벌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해가지고 남인과 북인으로, 온건파인 남인과 그 다음에 강경파인 북인으로 동인은 나중에 분열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3번, 기억과 니은의 대립으로 예속 논쟁이 발생했다. 예속 논쟁은 여러분들 남인과 서인의 현종 때.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광해군 때, 니은은 인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광해군 때 정권을 장악했던 것은 북인, 인조 때 정권을 장악했던 것은 서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네, 이런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8번.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신한국 가, 기사한국 나, 갑술한국 다, 신임사와 라,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난, 이인자의 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가,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소론의 노론 공격. 경신한국, 왕위 계승 문제를, 기갑 경기갑, 왕위 계승 문제를, 이거 라잖아요. 라, 그죠? 라 이거잖아요. 경종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노론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노론은 누굴 밀었어요? 노론은 연인궁을 밀었죠. 나중에 이제 영조가 되는 인군을 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인 같은 경우에, 소론 같은 경우에는 누굴 밀었습니까? 그 장희빈의 소생인, 나중에 후에 이제 임금이 되는 경종을 밀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라기 때문에 틀렸고, 2번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나에서가 아니라 가에서죠. 가에서. 네, 가에서입니다. 3번 패비 민씨의 보기로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다에서, 갑술한국에서. 그렇죠. 여기 기사 황국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 둘 다 이제 서인이에요. 서인. 네,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장희빈의 소생이 세자가 되면서 남인이 재집권했다. 장희빈의 소생이 세자가 됐습니다. 경종은 이게 임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기사왕국이 되죠. 기사왕국. 4번. 이게 그래서 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하다.
49번. 가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적전을 가는 쟁기를 잡으시니 근본을 중시하는 거동이 아름답고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성대하였습니다. 정포를 고루 줄이신 은혜로 말하면 천명을 받아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크게 부합되거니와 위를 덜어 아래를 더하며 어염새도 아울러 감면되고 여자 남자 기뻐하며 양잠 농경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습니다. 가대왕 시책문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장새, 여염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딱 오시죠? 예, 바로 누굽니까? 가혹한 형벌도 없애고 네, 영조죠, 영조. 포를 줄였대요. 균역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조잖아요, 영조. 그렇죠? 1.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네. 영조 때 했었죠? 2. 초기의 문신제도. 이건 정조. 3. 청에서 사용하는 시언역을 채택했다. 이거 효종 때죠. 효종 때. 4번. 청과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 세웠다. 이건 숙종 때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0번. 가 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가는 선왕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에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겠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의 성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가 됐는데 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유폐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임목대비죠? 임목대비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의 임목대비 아들이 영창대군이죠. 아하, 그러면 이제 딱 오죠. 누굽니까? 이 사람은 광해군이죠. 광해군, 그죠? 광해군. 기억, 북보른덕을 전개했다. 이건 효종이고요. 니은, 이괄의 날을 진압했다. 이건 인조.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네, 맞죠? 리을, 경기도에서 대정법을 시행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정답은 4번이다. 근데 이 문제에 해설에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억을 인조라고 되는데 인조가 아니고 효종입니다. 효종. 네. 자, 51번 문제. 조선사에서 강조된 성리학적 명분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 경제적으로 지주전의를 관철시키려고 했다. 그렇죠. 예, 지네들이 이제 살인들이 지주전의제를 하게 되면서 반은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한 거죠. 병작반수. 2번, 사회적으로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와 가족제도에 응용되었다. 그렇죠. 3번, 대외관계는 존화 양의 사상으로 17세기의 친명 배금 정책을 수립했다. 그렇습니다. 4번, 이상적으로 국적부터 성리하기 위해 사상과 학문 등을 철저히 배격했다. 국초에는 좀 다른 학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좀 포용적이었죠. 국가를 세우고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성리학이 사림들이 중앙정계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배척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국초부터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2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경연의 강화, 언론의 활성화, 위훈, 삭제, 소격세, 폐지, 소화계 보급, 박람회 폐단 등을 시정을. 이게 누굽니까? 조광조죠, 조광조. 예, 중종 때 조광조. 네,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화가 김묘사화죠. 예, 김묘사화. 네. 자, 그렇다면 볼게요. 1. 고대 사회로부터 중세 사회로의 전환을 주도하였다. 무슨 소리? 2번, 권문세족과 대립하여 고려말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건 신진사대부. 3번, 향약과 서원을 기반으로 향촌사회의 지배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사림이잖아요. 그렇죠? 4번, 지방의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중앙정부와 대립하였다. 이것은 고려말의 호족들입니다. 호족.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3번. 조선전기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시전 상인은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시전 상인들 독점 판매권. 네. 2.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고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이건 고려시대죠. 네. 3번, 상인들이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상품을 생산한 선대제가 성행했다. 이거 조선 후기.
그죠? 그 다음에 4번 장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상공업 발달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것도 조선 후기. 그럼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이니까 정답은 1번인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시전 상인들이 독점 판매권, 이것이 이제 금난 정권이었잖아요. 그죠? 금난 정권.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금난 정권을 폐지한 사람이 정조 때 금난 정권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갈게요. 다음과 같은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를 추진한 목적으로 바른 것은 정치구조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군사제도 5군형 편성 및 소고군 체제로 정비하였다. 수치체제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이 실시되었다. 네, 조선 후기 변화가 추진됐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 전기 때의 통치 구조로는 조선 후기 때의 변화된 사회 모습을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내용이고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했다. 아니고요. 2번 백성들의 여론 정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전혀 관계없죠. 3번 왕권과 신권의 균형적인 조화. 무슨 소리? 4번 양반 중심 체제의 확립과 민생 안정. 바로 이것이죠. 예, 양반 중심. 여기서 이제 비변사라든가, 이것이 이제 양반 중심 가면서 왕권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5군형 편성이 뭐 이렇게 조선 후기 때에, 그죠? 5군형 5개의 균형, 뭐 어영청, 총윤청, 수어청, 금이형, 훈련도감 이런 것들이 서인들의 어떤 군사 기반으로 전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지체제를 좀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조세를 걷어들이기 좀 편리하게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 다음은 울산 지역의 신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배경으로 바른 것은 양반호가 26, 40, 53, 65 이렇게 양반 가구가 점점 늘고 일어났어요. 그죠? 노비호는 점점 줄고 있죠. 상민호도 점점 줄고 있죠. 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느냐? 1번 납속책의 실시와 공명책의 바로 이거죠. 양반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양반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양반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뭐 납속책이라든가 공명첩이라든가, 이 공명첩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갖다 바치면 이제 벼슬을 막 주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 때문에 양반호가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되게 되면 면세 혜택이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세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노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 공로비를 풀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 일반 양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도가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6번. 다음은 어느 관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학문과 관계가 없는 것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천문, 역수, 즉후, 강루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천변지위를 관측하여 기록하고 역사를 편찬하며 절기와 날씨를 측정하고 시간을 관장하였던 곳이다. 관상감이죠. 관상감. 하늘 관상감, 기후와 관련된 것이죠. 관상감. 관계가 없는 것, 네, 관계가 없는 것 그냥 1번이네요. 이거 뭐 서비스 문제네요. 그렇죠? 잔문이고 우리 왜 나옵니까? 그죠? 청동기 후반에서 초기 철기 시대 때 나왔던. 2번은 뭐 첨성대고, 3번이 요게 이제 고려 시대 때 나왔던 첨성대고요. 4번은 그 유명한 혼천입니다. 혼천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7번. 네, 요 그림 보이시나요? 이 잔문이 거울. 여기 고려 시대 때의 첨성대, 혼천이. 네. 57번. 다음 주신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에 있는 중간계층을 중인이라 했다. 중인에는 기역, 좁은 의미의 중인과 넓은 의미의 중인이 있었다. 한편 양반 첩액에서 태어난 서울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대우를 받았다. 이거 굉장히 좀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일단은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푸시면서 이제 볼게요. 1번 기역에는 기역, 좁은 의미의 중인이죠. 좁은 의미의 중인들. 그래서
기억에는 의관, 역관, 천문관 등 향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좁은 의미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잡과를 통과해 가지고 이 어떤 전문직 이런 애들은 이제 좁은 의미의 증인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직역을 세습하고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게 되면 넓은 의미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의관, 역관, 천문관 같은 사람들은 잡과를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향리는 이거 향리 보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역 세습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향리까지 포함되면 넓은 의미. 자, 2번 중앙관청의 서리는 니은에 해당되었다. 서리, 중앙관청, 서리. 넓은 의미의 중인. 네, 요거 맞는 얘기고요. 이 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낮은 하급 관리잖아요. 하급 관리. 자, 3번 기역과 니은에는 에게는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으나 디귿에는 허용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 중인들은 문과 응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농민들도 문과 응시 할 수 있죠. 서울들은 절대 못합니다. 네. 4번 니은과 디귿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청요직에 오를 수 있었다. 서울은 올랐죠. 예, 허통을 했습니다. 정조가. 그러나 중인들은 1600명이 가가지고 데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자, 58번 문제. 조선시대의 다음 정책들이 추구한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흉에 따라 세액을 정하였다. 사창제도를 실시하였다. 5가 작통법을 실시하였다. 통공정책을 실시했다. 이게 이제 공법이고, 네, 사창제도 마을마다 이렇게 5가 작통법 이제 도망 못 가게끔 하는 거. 통공정책은 금난정권 얘기하는 거고요. 자, 1번 기억. 공평한 조세 주치를 위한 것이다. 네. 2번 니은은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창제도. 하창제도. 그렇죠. 이거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직급 있는 그런 양반들이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양반들이 양반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3번 디귿 오가작통법 이웃 간의 상부상조. 무슨 소리입니까? 감시하는 거죠. 오가작통법 감시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가구가 한 개의 통이 되는 거죠. 누가 하나 도망가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가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다. 통공정책.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9번. 미친 국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왕께서 왕위에 즉위한 첫 해에 맨 먼저 도서집성 5천여 권을 영경의 시장에서 사오고 또 옛날 홍문관에 간직했던 책과 명에서 보내온 책들을 모았다. 생략, 창덕궁안 규장각 서남 쪽에 열고관을 건립하여 중국본을 저장하고 북쪽에는 이게 북쪽이죠. 북쪽에는 국내본을 저장하니 총 3만여 권이나 되었다였습니다. 미친 국왕 누굽니까? 규장각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규장각. 정조잖아요. 정조. 그죠? 1. 통치기금을 재정리하기 위해 대전 통편을 편찬했다. 그렇죠. 네. 영조는 속대전. 2번 당파와 관계없이 인물을 등용하는 완론탕평. 천만의 말씀. 정조는 준론탕편이에요. 준론탕평. 그래서 또 이러네. 옳고 그름을 엄격히 따지는 준론탕평. 3번 당하관 관료의 재교육을 위해 초계문신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왕권 강화를 위해 장영용이란 친위부대.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완론탕평은 누가? 영조가 있던 것이죠. 자, 마지막 60번 문제. 다음 글은 다산 정약용이 당시 농민들의 실태를 지적한 것이죠. 이 시기에 각 지역의 호족대장에서 급증하는 호구는 네, 호구는 가구예요. 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하는 게 호구가 아니라 지금 호남의 백성들을 볼 때 대략 100호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중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자는 불과 5호에 지나지 않고 자기 토지로 농사짓는 자는 25이며 타인의 토지를 빌려주면서 지대를 받는 자가 70호나 된다 였습니다. 호남 지역에 100호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자 지대 5호, 자기 토지로 농사짓는 자 25호,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빌려주면서 지대를 바치는 자가 70호가 된다 였습니다. 그러면 다산정약용이 당시 농민들의 실태를 지적한 다산정약용 이 시기에
각 지역의 호적 재정에서 급증하는 혹은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것이죠. 네, 점점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어떤 호가 늘어난다? 양반호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시 여긴 거는 여기 딱 보시면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지으면서 바치는 거, 야 이거 소장농이구나. 소장농이 많긴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양반호를 갖다가 지주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물론 맞아요. 근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몰락한 양반들이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잔반이라고 부르죠. 이 몰락한 양반들 경제력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장농처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는 이 사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추측하고 유추해서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산 정약용 당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호가 증가하고 있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80번까지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